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현명한 항생 거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05포인트 오른 3,380.70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는 슝안신구 등 도시개발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슝안신구란 베이징 남쪽 160km 일대 수도권을 신도시로 조성해 수도의 기능을 분산한다는 개발 계획인데요. 이에 따른 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64% 내린 28,305.88에 마감을 했는데요. 화서증권은 홍콩 증시의 조정은 일시적이며 증시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여건문 대표를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먼저 네. 글로벌 시장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 해요. 뉴욕 증시가 계속 호조를 보였다가 일제히 또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그동안 세제개혁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상승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뉴욕 증시가 드디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이제 세제 개혁 기대감과 그리고 기업들 실적에 호조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상승 움직이 나왔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으로 된다고 하지만은 많은 조정을 받으면서 최고가를 조금씩 돌파를 합니다. 조정은 많이 받는데 최고가를 조금씩 돌파했기 때문에 뉴스 이벤트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해 드렸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최고점 기준으로 계속 올라오다가, 저번 주, 10월 19일이었죠. 갑자기 오후장에서 하락세로 나오면서, 다른, 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저점까지 어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저점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10월 19일 이후에 좀 회복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좀 보였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수인데, 나스닥에는 이제 좀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정도로 이제 대형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기술주,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좀 떨어지면서 회복이 좀 늦었지만은 이내 다시 한번 또 어제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하락대로 떨어지면서 S&P와 다른 지수에 비교해서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세 떨어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있었던 10월 19일 전저점까지 내려온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아마존 마이너스 1.7% 그리고 페이스북 거의 2%대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더 밀린 모습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S&P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매수 추세에 대해서 하락세가 좀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어제장에는 하락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오늘 네. 항생을 대응할 때는 나스닥은 하락세로 새벽장에도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시초가 아마도 아래로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어제 종가 비교해서 아래로 잡혔을 때 아래로 잡힌다면 그 아래로 잡힌 구간이 호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달러도 좀 알아볼까요? 네, 달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달러는 지금 현재 강세로 보였어요. 저번 주에는 또 약세로 보였는데 달러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강세였고요.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정책회의를 앞두고 좀 심리가 좀 약세로 좀 위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제가 달러를 볼 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달러에 관해서 유로와 골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이죠. 어제 밤장이죠. 어제 야간장에서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 반등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로보다는 골드가 많이 반등 움직임을 보인 걸로 보여집니다. 골드는 달러가 강세로 밀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버티면서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지만은 달러 강세로 누르고 있을 때 좀 버티고 있는데 달러 약세로 살짝 전환되자마자 유로에 비교해서 급등을 하는 상방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오르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눌러주는 형태이므로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는 형태지만은 만약에 달러 약세로 좀 전환이 된다. 현재 강세죠. 달러 약세로 네. 전환되면서 골드 금값에 추진력을 보태준다면은 골드는 상승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약세고 금값은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또 흐름이 어땠는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좀 이따가 매매 복귀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은 네. 어제 제가 오일을 대응을 했었어요. 그렇죠. 오일을 네. 대응을 했었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5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MC님께서 보이시죠? 네.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쳐댔어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상방향, 하방향이 나온 게 아니고 위아래로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굉장히 많이 쳐대는 네.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변동폭이 크네요. 네. 예. 유가는 어제 혼조세였다.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서 매도가 아니고 혼조세가 보였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라크 내에 갈등 때문에 공급이 좀 우려된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좀 관망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보이는데 어제 유로에서는 야간장에서 딱 한 번 정도 대응하고 혼조세로 나오는 움직임 포착하고 더 이상 대응은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제 한번 복기를 보면서요, 저희가 추세와 지지 저항을 한번 응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항생 저희가 매수 진입을 했다가 20틱 리스크 관리가 들어섰는데요. 그 뒤에 또 어떤 식의 그 방향이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복기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항생 시초가 어제가 아니죠. 예, 오늘이죠. 네. 오늘 항생 시초가 잡히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어제 대응했던 매매 복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항생 첫 자리에서 28480이었죠. 28480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움직임 나왔었는데
이후에 돌파를 해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로 진입해서 리스크 관리 마이너스 20틱 정도 어제 내주고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아쉽게도 저희가 또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인 것 같았지만 매도의 흐름을 강하게 보였죠. 예, 284, 80에서 매수로 들어갔었는데 저는 80 라인에서 이제 시초가이면서 이전에 돌파했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이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움직임이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전환이 되면서 매수로 지지로 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로 들어갔었는데 아쉽게도 이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세로 내려오면서 손절효과 마이너스 20틱 여기서 잘랐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하락세로 강하게 나왔죠. 자르지 리스크 관리를 못했으면 이만큼의 더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손절효과 20틱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들어서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원칙 매매가 중요하죠.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리스크 관리는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리스크 관리할 자리는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수익 만들 구간은 수익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렸죠. 네. 자,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첫 번째가 항생 매수 진입을 해서 20틱 리스크 관리가 들어서서 큰 손실을 막았고요. 그 다음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생 진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매수로 봤었는데, 매도 흐름으로 리스크 관리하고 매도 흐름으로 나왔죠. 그러네요. 그 네.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로 봤었는데, 밑에는 28320까지도 뚜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20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진입처럼 28320에서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할 걸 예상을 해서 눌림 받을 때, 올라옴 받을 때 매도로 대응하면서 조정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2차 청산까지 거두면서 어제 손실 금액을 두 번째 지점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네, 1차 그리고 2차까지 해서 35틱으로 매도 진입을 하셔서요. 리스크 관리를 만회할 수 있었는데요. 어저께 계속 보니까 강한 매도 흐름이 나왔네요. 하방 추세로.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도 매도로 대응하셨나요? 어제 매도로 대응했는데 네. 매도 대응해서 이제 첫 번째 손실 금액에 대해서 15틱 정도 좀 수익을 거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입이었죠. 매도로 흐름이 계속 나와서 어제 마지막 진입이었는데 28320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쳤었는데 순간적으로 네. 캔들의 꼬리 부분이죠. 체결되자마자 바로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하락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자리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는 네. 내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캔들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꼬리 부분 있죠. 이 네. 꼬리 부분은 지지와 저항선에서 캔들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지와 저항선에서 참고를 안 합니다. 근데 이 꼬리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바로 이렇게 저항대에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바로 급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하고 지지와 저항대에서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만드는 구간에서 물려버렸어요. 네. 물려버려서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틱으로 마무리를 져서 어제 주간 리딩은 마이너스 5틱으로 좀 짧게 약손실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야간장에서 들어섰습니다. 네. 아까 전에 항생 제휴하셨고, 네, 이제 야간장은 크루드 오일을 진입을 하셨고, 또 유로를 진입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수익을 받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야간장에서요. 네. 크루드 오일로 9시 이후에 52.05와 그리고 51.86 사이에서 계속 물려있는 구간이 보이는데 저는 매도로 움직임을 좀 봐가지고 여기서 52달러 선이죠. 52달러 선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그 이후에 조정받았지만은 이때는 2차 청산 안 했고요. 야간장에서는 1차 청산만 했습니다. 바로 수익 거두면서 좀 짧게 무조건 중요한 거는 청산할 때는 전저점 기준에서 수익 금액이
플러스 5틱 일지라도 전저점이 있으면은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200틱으로 봐도 여기가 전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전에서 청산하면서 플러스 12틱으로 빠져나왔고요. 네. 전저점에서 건들자마자 바로 전저점 저항 받으면서 이내에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무조건 전저점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포인트 그다음에 짚어주셨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확실히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유로 이제 매도 진입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달러 강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달러 강세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되고 또 월요일 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보는데 1.17750 내에서 계속 물려있으면서 부딪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 아래에서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이자 7750에서 저항대 있을 게 예상돼서 거기서 한 틱 낮춰서 7745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당연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산호가는 전저점 기준으로 빠져나오면서 유로도 마찬가지로 12틱 수익 거뒀고요. 어제 그렇게 해서 플러스 19틱으로 어제도 결국에는 수익 마감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자, 항생이 약간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지만 크루드 오일과 또 유로로 인해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복귀를 맞춰봤고요. 저희 이제 시초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이 시작을 했죠. 네, 항생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자, 항생 시초가는 오늘 28230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항생이라는 종목 자체가 초반에 바로 대응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감이 있고요. 오늘 항생 시초가 잡힌 구간이 어제 시장의 저점이에요. 자, 네. 보시죠. 제가 오늘 시초가에 저항을 그어놨는데 뒤를 보니 어제 시장 내에서 저점에 시초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초가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어두고요. 만약에 하락세로 나온다고 하면은 밑에 제가 그어놨던 자리 있죠. 네, 지금 그어놓은 곳. 네. 28140 라인 때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초가에서 물리면서 방향성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의 매수냐 매도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28,230 전일의 그 저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방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이 나왔을 경우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매도인지 매수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아직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트를 보면서 계속 복습을 하고 있죠.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또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용하시면 궁금하신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교육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추세선에 대해서 물론 참고를 하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틱 제가 손절효과를 말씀을 드려야죠. 리스크 관리는 항생은 제가 20틱 정도로 잡아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형태를 그렇게 대응하는 걸 좋아해요. 뭐냐면은 네. 리스크에 대해서 항생이 30틱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첫 진입이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어제도 손실 나서 다음에 찾아왔죠. 제가 봤을 때는 항생 20틱 손절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는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왜 20틱으로 그렇게 잡았냐고 하면은 항생이 30틱 이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러실 그 것 같아요, 다음 많은 자리에서 분들이. 네. 그 다음 자리에서 찾아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혹시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손실 나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원금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아니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호가가 20틱에서 25틱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리스크 관리를 제가 손절가를 30틱까지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적으로 20개에서 25개 정도로 주면서 좀 첫 번째 리스크 관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진입에서 부담감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추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복기로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귀를 통해서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항생은 30틱 이상 손절은 원금 회복이 좀 힘들고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20틱 그리고 최대 25틱까지 리스크 관리를 들어간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세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추세선은 친구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 계속 해주셨거든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복귀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요. 네. 두 매수 추세가 나오면은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수 추세의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고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이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50틱으로 좀 볼게요. 50틱, 200틱으로 볼까요? 네, 200틱. 200틱으로 보면은 어제 장이죠. 어제 오전 장이었는데 자, 흐름이 200틱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작하고 나서 고점과 그리고 여기 고점이야. 여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움직임 나오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하방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 대해서 점을 찍고요. 이 추세선, 두 고점을 찍고 나오는 추세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하는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이탈을 했지만은 추세선 안에서 매도로 움직임이 나왔죠.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두 고점을 잇는 틱스 200틱 이상으로 보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도 역할에 대해서 매도 추세가 나온다면 이 매도 추세선에 대해서 흐름이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저점이죠 이번에는. 네.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일 경우, 네. 자, 만약에 매도로 나옵니다.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인데 여기는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네. 부분이라서 이심에 긋고요.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을 그으면은 매수 추세는 두 저점을 잇는 선을 긋는데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추세선 근처에서 지지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매수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돌파를 할 경우는 확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또 보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좀 확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움직임에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는데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조정도 받지 않고 떨어지면은 매수 추세는 끝난 거죠. 그렇죠. 이 매수 추세, 네. 추세선에 대해서 매수 추세는 끝난 겁니다. 매수 추세가 나오고 있을 때 두 저점을 잇는 수직선이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조정 안 받고 그냥 뚫어버리면은 이제 여기 추세선 역할은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두 고점을 잇는 선을 근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잡으면은 되겠죠. 두 고점과 두 전저점, 두 고점과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바로 추세선이라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전문가 못지않는 그런 추세선을 보고 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일 경우에는요, 추세선을 그을 때 두 고점을 이으시고 또 매도일 경우는 두 저점을 이어서 이제 추세선을 긋는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육은 계속해서 내일 또 지지와 저항에 대해 함께 말씀드릴 거고요. 항생 차트를 이제
실시간 리딩이기 때문에 봐야 할 텐데요. 흐름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제 대응을 해야죠. 네. 자,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뭐 대응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제 오늘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어제는 일주일에 200틱씩 마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19틱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자, 오늘장 항생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시초가에서 아직까지는 방향성 안 나온 걸로 보입니다. 2830에 제가 시초가 저항 때 그어놨죠. 여기 안에서 계속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현재 나스닥으로 제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글로벌 증시를 제가 참고하는 지표 차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좀 조그맣게 틀어놨고요. 왼쪽에 있는 게 오늘 항생 움직임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시초가 벗어나면서 좀 강하게 움직이 나오는 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현재 10시 25분 다 돼가는데 아마도 이제는 슬슬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관망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요. 시청자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9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추세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강의처럼 뚜렷한 추세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매일 이렇게 뚜렷한 추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어제 5일장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자, 5일장 5분봉, 저 600틱으로 보여드릴까요? 600틱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600틱으로 차트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제장 움직임입니다. 자,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을 그어도 이내 그 이후에 지지 효과를 받지 않고 뚫려버리죠. 그렇죠? 네. 그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어도 이내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선물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추세를 따라가라 라고 추세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추세선의 역할이 지지에 대해서 두 저점을 포함한 지지에 대해서 3번 이상의 지지가 발생됐을 때 그 추세선이 좀 신뢰성이 가는 추세선이다 라고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3번 이상의 추세선을 건드는 구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장에서는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어제 자, 유로 보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달러 강세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죠. 네. 달러 강세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쁘게 나오고 있는데 200틱으로 봐도 매도에 대해서 두 고점에 대해서 추세선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네요. 지지가 네. 몇 번이죠. 이거는 뭐 한 대여섯 번 일어난 것 같죠. 확실한 추세선이네요. 그죠? 유로 같은 네. 경우는 차트를 보시는데 확실한 추세선이었고 그 앞에 크루드 오일이었나요? 크루드 오일 네, 차트 같은 오일이었습니다. 경우는 추세선이 확실히 좀 신뢰가 있는 추세선이 되기 위해서는 3번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3번 정도 지지를 받아야지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5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어제 휘소장 3번 이상의 지지를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추세선에 대해서 역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밀어주고 이전에도 잘 밀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법칙이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추세선을 그으면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거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수 역할에 대한 지지 역할이고, 그리고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도 역할에 대한 매도에서 지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이 지지 역할이 3번 이상 이루어졌을 때 그 추세선이 신뢰성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931님께서 답변 잘 들으셨나요? 추세선이 3번 정도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유효한 추세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뚜렷한 추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자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초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출발을 했죠. 그렇죠. 이제 네. 항생도 슬슬 움직일 거예요. 상해지수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생 움직임 분명히 방향성 강하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매수로 나옵니다.
지지 역할 돌파하면서 2830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자, 오늘장 시작한 장에서 수직선을 그어두죠. 네.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28,230. 네. 그 시간대 이후에서 시초가에 물려있지만 지금 시초가 이상으로 좀 밀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해지수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생도 슬슬 움직임이 나오는데 조금 더 방향성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대응해보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관망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상해 종합지수가 나왔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12% 내린 3,376.60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항생지수도 역시나 소폭 하락 출발을 했네요. 0.26% 내려간 28,232.62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셔서 거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항생이 움직임이 조금 느리네요. 원래 보통적으로 지금 30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네. 움직임 나오겠죠. 원래 보통적으로 한 25분이나 한 27분 사이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데, 자, 아직까지 매수로 보이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2830 라인에서 이전에서 받은 구간이 지금 10시 23분이에요. 시초가에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간대가 중요하죠. 항생은 제가 봤을 때 시간대가 중요한데, 자, 이제 움직임이 현재 빨라지고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조정받고 떨어지면 시초가 28230에서 저항선이 시초가에 대한 저항이 돌파 여부에 따라서 오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면은 바로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뚫리면은 맞춰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네.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쵸? 매수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좀 더 관망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8,230을 뚫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흐름이 아닌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매도로 볼 겁니다. 매도로 보는데, 28,230이면, 자,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손절가 스무틱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28에서 매도로 잡고 손절가 20개 잡겠습니다. 네. 28,228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시초가 아래에서 대응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로 아래, 두 틱 아래 맞죠? 거기에서 네, 지금 시작을 전일 했습니다. 저항대에서, 방금 저항대에서 지지받는 구간에서 좀 28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네. 지금 여기 고점이 26인데, 자,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 시초가에서 항상 저항대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전에서 상승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갑자기 하락세, 상해지수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시초가 뚫리고 매도로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매도로 진짜 움직임은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28로 잡는 이유는 손절효과를 20개 주면은 48까지 줄 수가 있죠. 네.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830에 있는 시초가에 대한 저항선을 버틸 만큼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2880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갑자기 떨어진 구간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거길로 28로 잡아야지 손절효과 20틱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로가 되겠죠. 네. 지금 다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28이 체결이 돼야 되고요. 네. 손절효과는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8 방금 체결됐고요. 네. 손절효과는 20개 그대로 잡으면서 1차 청사는 2808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2808로 잡아주시고요. 1차 청사는 2808로 잡아주시고 네. 2차 청사는 여기 지금 저점 보이시죠? 28190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193으로 잡을게요. 네. 28193으로 2차 청산 잡고 매도로 좀 밀어주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8,228에서 매도로 대응하셨고요. 28,208 1차 청산, 그리고 2차 청산은 28,193으로 잡으셨습니다. 맞나요? 네. 현재 항생 28이 28,000
228에서 매도 들어갔고요. 네. 손절가 20개로 48, 그리고 1차 청산은 208, 2차 청산은 281, 93으로 잡아두고 현재 조정받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자, 48까지 올라오면 과감하게 내주고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빨리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듯 하지만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이란 게 항상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또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리스크 관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무틱으로 항상 원칙을 잡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 매매를 준수하면 큰 손실 없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항생은 시초가에서 저항선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살짝 뚫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뚫린 게 아닙니다. 네. 뚫린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48까지 올라오면은 과감하게 스무팅 내주고 그 다음 자리에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과감하게 내주고 처음에 진입했던 원칙 그대로 가져가면서 28이 08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 같은 경우에서도 첫 자리에서 손실을 나고 결국에는 회복을 하면서 수익 마감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내줄 자리는 내주고요. 수익을 만들 구간을 만들면서 꾸준하게 수익 마감을 향해서 만드는 게, 그림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제 1차 청산 자리가 28,208이잖아요. 확실히 오늘 방송 중에 1차 청산이 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이렇게 청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여건문 대표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죠. 시초가에 물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방향성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48까지 올라오면은 과감하게 내주고요.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락세가 나와야지 저희가 원하는 청산 자리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위아래를 많이 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48 라인 건들면은 내주고요. 다시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네.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겠네요. 아쉽게도 네. 22,248 건드렸습니다. 네. 네,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오늘 첫 자리도 일단은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굉장히 위아래 변동이 심한데 이럴 때는 정말 그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항상 매일매일 떨리실 것 같아요. 실시간 리딩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항생이라는 종목 자체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방금 손실 났다고 해서 그 다음 진입에서 무리하게 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관망세를 가진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쉽게 위아래로 저희 진입한 속파에서 지지를 못 받고 아직까지 시초가에서 계속 위아래로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네. 오늘 지금 항생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시초가 잡히고 나서 방향성 안 나오고 위아래로 계속 매도, 그리고 다시 또 매수로 현재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방금 자리 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성이 좀 일관적으로 나올 때 그때 대응해서 현재 리스크 관리 금액 찾아오는 회복하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관망세 좀 가지고 기다려볼게요. 네, 다시 또 매도 추세인 듯 하지만 다시 상방 추세로 해서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8,228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리스크 관리 들어서서 28,248에서 손절호가 스무틱으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들어섰고요. 이제 다시 대응 자리는 흐름이 나오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료 방송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매주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언제 하시나요? 이번 주 무료 방송 내일 합니다. 내일 하는군요. 원래 오늘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진행을 했어서, 좀 요일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방송 끝난 다음에도 실시간으로 지금 일주일에 이벤트 수익 마감 만들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빨간색으로 누적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방송 종료될 때 어디까지 해서 수익 마감으로 마무리를 짓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문가 무료 방송 클릭하시면요. 내일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거래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스케줄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아직 흐름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매도 추세 시초가인 28,230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 당하고 나서 최고점이 28,269죠. 네. 저는 이거 이제 매수로 봐야 돼요. 매수로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매수로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물려있는 구간, 전저점까지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진입자리가 중요하겠죠. 그쵸? 진입자리가 네,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좀 시초가까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2828 라인까지 좀 떨어지면은, 2823 라인까지 좀 떨어지면은 매수 진입 자리를 잡을지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자리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로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오히려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최대한 그쵸? 기다리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눈에 확실히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좀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중하게 또 대응을 하시는데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방송 중에 손실을 보셨더라도 또 오후장에서 플러스로 항상 수익을 마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믿고 따라오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국내 선물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개장을 먼저 했잖아요, 항생보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되게 신기한 게 네. 방송상에서는 손실이 나고 네. 그 이후에는 또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참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쉽게도 그렇죠. 방송 아무래도- 중에 보여드리면 참 좋지만 그래도 이게 흐름이 마음대로 나오는 게 또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 이번 주말에 네.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지금 절대항생을 쭉 봐왔는데 방송상에서만 매매일지를 보니까 누적 수익이더라고요. 네. 방송상에서만 보는 거는 누적 수익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누적 수익이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좀 내주는 어제도 좀 내줬고요. 오늘 좀 내주면서 다시 한번 또 진입 자리를 좀 보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가 없다라고는 절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네. 사람도요. 해외 선물 시장은 리스크가 있는 시장입니다. 있는 시장인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수익 실현, 어떻게 누적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리스크 관리 당했다고 리스크 관리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뇌동매매 급해서 손실 났다고 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는 정말 타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멘탈 관리가 어렵고 매매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좀 무너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무료 방송 내일 하니까요. 멘탈 잡는 방법과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참고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몸소 실천하고 보여드리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내 선물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죠. 네. 국내 선물. 국내 선물 부탁드립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 라인에서 계속 뚫지 못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만은 국내 선물 오늘 방향성이 좀 재미없게 좀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예를 들면은 지금 매수 흐름이라고 밑에는 저항대를 못 들고 계속 지지받으면서 매수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 자리는 33005나 아니면 33015 정도에서 매수를 잡고 청산효과는 전고점이죠. 60이나 65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좀 추천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함께 여건문 대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또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초가 28,23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흐름이 안 나오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 오늘 시초가, 상승에서 시초가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2830에서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저희 리스크 관리 하고요. 그 이후에 매수 추세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시초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 제가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방향성 나왔다가 조정받는 구간, 여기서 제가 매수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신중히, 조금 더 네. 지켜볼게요. 네. 예, 지금 항생 자체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계속 쳐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 밑에 저항대에다가 일단 16 저항대에다가 좀 그어두고요. 그어두고 움직임 보면서 제가 방향성 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28,216에 지금 저항선을 그어 놓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8,216에다가 저항선을 그어놓은 거는 지금 시초가가 28,230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시초가에서 물려있을 때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구간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매도로 대응했다가 28,016에서 16이나 20이나 비슷합니다. 네. 그 라인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와 26 라인대에서 좀 두터운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좀 기준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 관망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8,216을 뚫었을 경우에 매도 추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매도로 바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면은 반대로 좀 매수 추세로 좀 보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에 좀 흐름을 짚어드리고 대응 자리와 청산 자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약간 좀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저희가 저항선 지금 말씀하신 28,216선을 확실히 뚫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또 눌림목으로 이용해서 올라가던지 이런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지 않아서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 중에 대응이 안 된다면 오후장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복귀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 전략 간단히 들어보면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만요. 지금 항생이 2830에서 지금 돌파하면서 항생 결국에는 16 라인 때 못 뚫고 돌파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그럼 매수 여기서 추세로 볼 수 있나요? 예, 여기서 조정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고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고 진입자리 바로 찾아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초가 2830으로 잡아두고요. 그리고 밑에 보조선으로 2816 잡아뒀죠. 네. 여기 저항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하락세로 나오면 매도로 대응하되 매도로 대응할 때 밑에 저항선은 28140입니다. 28140까지 떨어지는 구간까지 청산효과를 잡아도 되고 40에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잡아도 되고요. 네. 만약에 2830과 2816 이 저항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면은 2880까지 저항대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시초가 28,230을 뚫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키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저항대인 28,216까지 내려오면 매도 추세 28,140까지 보시고요. 올라간다면 28,280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높이까지 또 그렇다면 되게 청산 효과가 높은데 뚫고 올라갈 경우는 확실한 매수 추세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 맞춰봤고요. 이제 좀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매 전략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무료 방송 하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수익 마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서울경제TV 전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내일 무료 방송 때 또 인사드리면서 내일은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누적 수익 마감 만드는 그런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